일하기 시작하려고 제가 배를 탔습니다. 나오니까 정말 가슴도 뻥 뚫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구의 허파 달성 습지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습지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까지 두 분 패널의 목까지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쟤네는 오리인가요? 오리? 오리? 이제 물닭입니다. 물닭이 원래 물에 사는 닭인데 쇠물닭하고 물닭이 있는데 흰부리가 흰색 같은 경우에는 물닭입니다. 물닭이 원래 여름 출세인데 현재 거의 텃세화 되어가지고 겨울에도 물이 져가지고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물에 떠내려가서 부러진 애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가 네. 버드나무 살았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물이 차면서 네. 버드나무가 죽게 되고 남아있는 저런 공간들이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저 버드나무들이 달성 습지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물에 의해서 써내려가지 않는 섭지가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뿌리로 꽉 잡고 있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토양이 내려가지 않게 잡다 보니까 주변에 다시 갈대라든지 무럭새들이 이중적으로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섭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버드나무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양한 새들이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의 은신처 역할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천적이라든지 이것들이 왔을 때 저 버드나무 내부에 숨어서 이제 안식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육식을 하는 메류라든지 매 종류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먹이 활동하는 그 선순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숨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냥을 하기 위해 자기 몸을 숨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습지라는 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 거지만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기 지혜에 맞게 서식하고 생육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똥 같은데 약간 그 동글동글한 콩 같이 검은 콩. 생긴 거. 맞아요. 검은 콩 같아요. 네네. 검은 콩. 여기도 이렇게 갈대가 누워 있는 네. 걸 보면 고라니들이 다녔을 지나다녀서. 통로인가요? 무대에 보면 동물길들이 보여요. 동물들은 자기가 다녔던 길만 가기 때문에 여기가 그 철새들 중에 두루미류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특히 뒤쪽에 보이는 월턱 같은 경우 작년에 두루미들이 석두루미들이 날라와서 잠시 쉬었다가 날아간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중도의 주변에 보게 되면 모래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래톱이 사방이 뚫려져 있는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사계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중도가 철새들이 겨우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는 이제 그 두루미들의 먹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두루미들의 습성이 겁이 많아서 항상 이 열려 있는 지역과 먹이들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일부러 두루미들이 또 배고프지 않게 먹이를 또 이렇게 직접 경작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예, 맞아요. 경작도 하고 지금 보시면 그 모기 수확된 것들을 주변에 두므로 인해 가지고 모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기 활동할 때도 외부의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시하면서 모기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제 넓혀둔 공간인 거죠. 얘가 뭐 아, 뭐가 있다. 이상해. 어머나. 헉, 누가? 그렇구나. 모기 활동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몸통 있는 부분 먹고 날개 같은 거는 다리나 먹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털을 다 벗겨놨네.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요 날개 쪽 보니까는 그냥 집비둘기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먹힌 거 보니까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고 아마 저쪽에 보면은 털이 뽑힌 흔적들이 있는데 맹금류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할 때 몸통에 있는 털을 뽑아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쪽에는 삭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맹금류가 먹지 않았을까.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 자연의 습지, 법칙이죠. 습지에서 먹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먹이 사슬에 이제 이런 생동감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습지로서의 생태계는 건강하다.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색강 옛날에 물이 흘렀던 지역이고 군대 이렇게 보면 습지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가 물이 흐르면 예. 강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하천이 되는 거죠. 천이. 예. 여기는 진짜 나무들이 좀 수령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쪽에 보이는 큰 나무들이 왕버들인데 요 왕버들 사이로 해가지고 색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색강도 이제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물이 없는데 나중에 여름철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습지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고이고 이쪽에 중간중간에 소가 있는데 그 소에도 물이 웅덩이에 고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 다진습지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색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도 아까 가물치라든지 다양한 뭐 물고기나 이런 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약간 모세혈관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닌가요? 서식지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육지와 물 공간과 미세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서식지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생물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가 띈다는 거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그 다양한 생물들이 하는 구성원, 섭지의 구성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섭지가 중요하고 섭지를 왜 보존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너무 예쁜데요? 습지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네, 맞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네요. 누가 여기 5분만 나가면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대구 시민으로서 이제 축복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지역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은 정말 5분, 10분이면 간단하게 와서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물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불과 몇 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또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황폐했던 육화된 지역이었는데 네. 자연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라든지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관심만 갖는다고 하면 이 좋은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해가 넘어가는 걸 보니 시간이 가는 걸 알겠지만 네. 여기서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습지의 풍경으로 오늘 시민의 품격 문을 열어봤습니다. 무럭새가 정말 눈 내린 것처럼 장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새삼 들었고요. 뭐 하늘이나 땅이나 강에 있는 어떤 누구도 좀 막아서지 않는 저는 엄마의 품을 느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는데 두 분은 화면으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약간 거짓말을 좀 보태서 네. 아마존을 본 듯해요. 오, 아마존. 마치 뭐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옛날 자연 그대로의 그 시절을 갔다가 오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사실 전날이 워낙 추워서 뭐 새들도 몸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짜 숨은 그림 찾는 줄 알았어요. 누가 뭐 잡아 먹은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정 아니죠? 아, 설정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습지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각각의 계절마다 각각의 달마다 다양한 생물들이 마치 우리가 영화 보듯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달성 습지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맹꽁이죠. 아, 봄에 가게 되면 맹꽁이도 볼 수도 있고요. 겨울 되면 알다시피 겨울 철새라든지 다양한 생물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죠. 특히 좀 놀라운 거는 매년 새로운 보호종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없던 애들이 습지가 갖춰지고 안정화되면서 특히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대모잠자리가 각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 각각의 계절마다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고 그 색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영화도 질리지 않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 사람한테 이렇게 콩팥이라는 장기가 보면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그런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렇게 예. 걸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장기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습지가 지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1해배당 거의 정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거의 한 2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제곱킬로미터. 예. 근데 아까도 했지만 달성습지 같은 경우에도 한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4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1차 정화해서 다시 낙동강에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서 정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현풍 하수 처리장도 하루에 4만 5천 톤의 폐수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달성 습지가 하루 4만 톤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현풍 하수 처리장도 사업비가 1,031억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하나 조성하는. 네, 하나 조성을 하는데 습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순천만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냥 방치되어졌던 해안 습지의 갯벌 군락으로만 치부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갯벌 군락을 보존하고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적 가치는 얼마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순천만의 갈대 군락을 보존하고 그 자연적으로 보존하게 되게 되면 연간 거의 1,700억에 가까운 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또 정량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네. 또 저는 작가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너무 네, 좋은데요. 정성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네. 저는 달성 습지 하면은 그 황금빛 갈대밭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우럭새 너무 불쌍해요. 노을노을 춤추는 이 갈대밭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우리 도시의 생활 그 욕망에 쫓겨서 달리다가도 그 안에서 다시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에 딱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진을 찍어도 막 작품, 엽서, 영화의 한 장면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왜 강변 살자 이런 노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강변. 얼마나 강이 좋았으면 네. 우리에게 주는 풍요와 또 그런 정서적인 만족감이 있었으면 그런 노래도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도심 습지라는 맞습니다. 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 큰 도시 바로 옆에 이리 광활한 습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금호강을 볼 때 그냥 하나의 강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상류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금강습지, 그다음 파른습지, 그 노원습지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 갔다 왔던 달성습지까지 네. 4개의 습지가 하도내의 습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류 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안시습지 같은 경우는 배후습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하천 대도시 안에 이렇게 5개의 습지가 모여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축복받은 땅이지 않을까.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이런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아름답게 유지되어 있고 거기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달이죠. 예. 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심하면 지나가다 보이는 것이 수달이거든요.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수달 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일본에 멸종된 수달을 복원했거든요. 예. 복원한 씨앗을 우리나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수달을 일본 보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멸종시킨 이유가 강에 댐을 너무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알아먹은 거죠. 한국의 수다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나라에서 그래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습지 부분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연결성을 중간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게 좀 확산하고 확보하고 그런 역할을 습지가 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게 일본까지도 또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이 무한한 확장성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습지를 잘 조성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누리는 사례가 있잖아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조성을 한 거죠. 공원이 필요하다. 근데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노른자 땅에 나무를 심는단 말인가? 뭐 이런 개념이 강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지금 여기 공원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이만한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몇 번만 던질 수 있다면 네. 그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고 원래는 뭐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름 없던 습지였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누리는 또 센트럴 파크라는 멋진 공원이 돼서 또 자연 생태성을 또 보장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또 정서적인 안정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습지는 우리가 도심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또 즐긴다,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인간보다 더 먼저 있었던 존재거든요. 해서 고대 시간을 품고 대구의 원줄기로서 그 흔적을 간직한 곳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것도 있잖아. 봐라. 맞지? 요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네.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죠, 당연히. 이거 중요한 군사 기지였다니까. 이 큰 거 있네. 이 큰 거 발견해, 이런 거. 어이구, 이거. 여기 또 있다. 자, 여기도 있네. 자, 여기 있잖아. 이거 파묻혀 있잖아. 있죠? 작년 여름에 이 산을 산책하면서 발치에 차이는 그릇 쪼가리를 한 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갖 문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집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죠. 전 세계 이 문양사, 그릇이나 비석이나 바위에 새겨진 인류의 문양을 새겨난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많더군요. 그 책 자료를 구해서 봤더니 우와, 이쪽 위에 빗금친 부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고 밑에 있는 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은 구름과 아래에 있는 물결 모양은 강의 물의 흐름, 꾸불꾸불 흐르는 모습과 바로 그 밑에는 대지의 널찍한 농토의 모양으로 새선을 그어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산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토기입니다. 토기로 확정됐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잖아, 그지? 얇기 때문에 유약도 안 발랐어요. 토기의 재질과 두께라든가 그다음 색깔이라든가 그렇게 사만 지난 변을 다 정립하게 되면 이제 신라라는 큰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신라라가 큰 나라가 정식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부족 국가가 많잖아, 그죠? 아마 그 전 단계 부족 국가 시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을 전체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5만 가지의 선사유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식물은 골풀인데요. 이 골풀은 보시다시피 잎도 줄기도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이 식물은 땅속에 물이 많다는 증거의 식물입니다. 습지식물. 그렇게 논 같은 데서 땅을 놀리게 되게 되면 골풀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땅속에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는 습지 땅이다.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올라온 이곳은 산
정상에 가깝잖아요. 산 위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땅 속에 물이 많은 땅이라는 증거가 골프리 말해주고 있어요. 산이 층이 져 있거든요. 사람이 살았던 증거고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이유는 이곳에 골프리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물이 많다. 그래서 땅을 구덩이를 파게 되게 되면 우물이 막바로 만들어져요. 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처였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 특히 저 강을 중심으로 건네 땅과 이쪽 땅에 서로 경계의 영역이 있는 산들의 땅에 물이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되는 겁니다. 군사 기지, 군사 요충지. 여기 바위에 있는 구멍 성혈인데 영어로는 컵 마크, 컵처럼 생긴 마크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을 한자말로 성혈이라 그래요. 성혈을 바위에 뚫은 이유는 가뭄이 심할 때에 땅의 여신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 아니면 샘에 물이 솟게 해달라. 그래서 여신에게 비는 하나의 문양인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전 세계 북반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가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후변화 속의 가뭄에 대응하는 선사인들의 삶의 몸부림의 문양. 유판형 암각화는 아까 우리가 본 성혈 있지 않습니까? 구멍 하나하나가 초기의 암각화의 형태라면 성혈 암각화가 여러 개가 모이면서 문양으로 진화해 오는데 이 유판형 암각화는 성혈의 마지막 최고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아마 최첨단 문양사의 결정판인데요. 특히 유판형 암각화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한국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한국에만 있느냐는 것인데 전 세계 지구에서 북반구 온대 지역이 한국이 가지는 유일한 이유 하나가 대륙성 온대 기후지역입니다. 비가 늘 풍요롭게 오는 게 아니라 가뭄과 홍수가 반복합니다. 특히 가뭄이 긴 시간일 때는 이 지역에 정착한 농경민들이 매우 큰 고통이 되니까 그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기후제인데 이 유판형 암각화는 기후제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최첨단 선사인의 문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것, 저희 제작진이 죽곡산을 촬영하면서 토기 조각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가져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고고학적 가치가 발견이 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반납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샅샅이 찾아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발에 채 있는 대로 수집한 게 모으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뭐 교수님? 산책 탐방로 산길에 그냥 발채 채일 정도로 흩어져 있고 어떤 톡이 크기는 이마한 것도 나뒹구고 지금 모아 오신 것은 좀 조각이 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뭐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강 근처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네.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 정도까지는 대충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예. 농사를 지어야 돼, 뭐 물이 필요하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냥 강의 개념이 아니라 습지에서 결국은 다시 문명이 시작되고 사람이 모여 살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또 습지라 그러면 조금 막 이렇게 옆에 두는 것보다는 사람은 좀 피해서 이렇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화를 이루고 살 수 있었는 것일까요? 일단 아프리카에서 걸음을 시작한 선사인들이 유라시아 내륙을 통과해가 한반도의 동단 끝자락, 영남지방 끝자락에 대구 분지에 달구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좋아하니까 정착했죠. 더 이상 걸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와보니까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물과
넘쳐나는 새들과 이거는 완전히 에덴의 동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두 강이 만나는 장소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는 모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거지 되는 두 강이 만난 두물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가 네. 우리말로 두물머리. 두물머리다. 네. 두 강이 만나서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거죠. 아, 티그리스, 황하, 네. 인더스, 뭐 4대강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강줄기가 만나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딱 정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불안정하게 이게 뭐 범람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고 나면 또 비옥해지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다. 이동할 필요 없는 신석기 초기부터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석기 초기에 정착하기 전에 구석기 때 들어온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달성 습지가 있는 죽곡산에서 바로 가까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교도소 새 교도소가 만들어진 터가 있는데 그 부지에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중기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몇만 년 좀 전이죠. 5만 년 5만 전. 년 전에. 우리의 상상의 스케일을 우리 역사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대단히 오래된 땅에 달구벌의 문명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톡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적어도 뭐 빗살문이면은 신석기? 기살문 신석. 예, 그때부터 이 대구에 음. 터를 잡고 인류가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미 살았고 신석기 때는 본격적으로 정말 표현하죠. 본격적으로 이미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왜냐하면 이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걸 선조로부터 배우는 거죠. 네. 배워서 배우고 이제 소문도 막 날 거 나오고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모여드니까 그냥 대충 먹다가 야 그릇 좀 만들어라 그러고 이제 그래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명과 삶의 터전의 기반이 습지라는 거잖아요. 습지죠. 물터가 있는 것이죠. 물 있는 것이죠. 결코 메마르지 않는 것. 왜 달성 습지가 물이 메마르지 않았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낙동강 저 600리 상류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와서 금호강을 만나는, 즉 금호강도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네. 두 강이 만나는데 물이 마른다는 것은 상류는 이미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강의 넓은 곳에서 물이 끊임없이 조금 흘러내리니까 마지막 달성 습지는 늘 물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풍요롭고 사람이 정착하기에는 최고의 채적지가 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은 습지가 사람을 모이게 해서 그다음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초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인간의 기초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인 그 좀 높은 지대였겠죠. 죽곡산이. 그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또 습지를 버타며 살기 시작했고 달성 습지 아까 화면 속에 보면 밑에서 죽곡산이 나타난 화면이잖아요. 사실 선사인들이 달성 습지에 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줍거나 사냥을 내려왔다가 쳐다보면은 우뚝 솟아 있어요. 아주 나지막한 산이거든요. 우뚝 솟아 있는데 주변 지역이 너무나 광활한 평야니까. 그런데 그 산을 기준으로 해가 저물어도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더라도. 그래서 그 인근에 선사 유적지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자 물이 말랐다. 죽곡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저 강이 바닥이 보이는 거라.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산은 신성한 기우제를 지닐 수밖에 없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대구는 분지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 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아 분지가 어떤 형태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냥 분지다 그래서 덥다 이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한 10,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10,000년 전의 모임에서 어떤 그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은데 타임캡슐 타고 여행을 했어요. 진짜요.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게 제작진이 합니다. 지금 CG를 어떻게 입힐 것인가 고민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자연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잠시 사는 게 아니죠. 평생 영원히 자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갖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반대가 좀 된 부분이 있죠. 사람이 자연을 선택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저기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이 문명이 만들어지고 현재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벌써 선조들이 그 지역을 바꾸고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다신습지도 그런 지역이라고. 여기가 지금 뭐 대구 달구벌 문명의 출발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아파트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부지 조사하다가 유물 발견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고 그 아파트에 제가 삽니다. 지금도 거주 중이세요? 아이들하고 죽곡선 올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반나절 할애해서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왜 이렇게 몰랐지? 그런 곳에 그런 유적이 많았을 건데 너무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